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제가 2박 3일로 일본을 다녀서 그런지 업로드를 월요일 날 했었네요. 그래서 유튜브가 원래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업로드를 하면은 사람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일 날 업로드를 해서 그런지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특히 제 동영상은 기본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핸드폰으로는 거의 보기 힘들고 집에 시간 있을 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날 업로드를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는데 이상하게 추천수는 많더군요. 그쵸. 추천수가 조회수는 3천밖에 안 되는데 추천수가 100개가 넘어가. 130개 넘어가요. 다른 거는 막 한 2주 전에 올렸는데 100개 막 이 정도 되는데 93개 되고 되는데 이게 참 신기했어요.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추천수가 많길래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게 영상을 찍고 막 제가 흥분하고 광분을 하면은 추천수가 올라가거나 이상하게 조회수가 좀 늘어나는데 이게 분노 조절장애 컨셉 아니 호통 개그 뭐 이런 컨셉으로 가야지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아리까리 해야겠네. 계속 나는 화를 내야 되는 건가? 영상 찍으면서. 자, 이번 주는 배당 시즌이어서 이제 배당 관련주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막 주식 처음 시작하면은 저 PBR 고배당주를 사라 막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지금 이 시즌에는 배당 시즌이니까 배당주를 어떤 걸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보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사라, 뭐 이렇게 하라 하는 거에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외인이나 기관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안 당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제 강의 특징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앞에 거 많이 돌려보세요. 자, 이번 주 먼저 시황 정리와 제가 매매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은 세계 지수를, 해외 지수를 보죠. 다우부터 볼게요. 다우는 뭐 연일 신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요. 와, 부럽다. 이제 2만 포인트도 이거 넘어가겠는데요, 얘네들 이러다가. 야, 2만 하면 2만 긴데, 우리나라는, 얘네 2만 포인트 가면 우리나라랑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우리 2천도 막 빌빌대고 있는데? 참 아무튼 다우는 연고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된 다음부터서 완전히 살판 났어요. 야, 뭐 일본도 뭐 난리 났죠. 일본도 한번 볼까요? 자, 일본도 봐봐요. 와, 얘네도 뭐 얘네도 이 정도 올라왔어. 아, 니케이도 이 정도 올라가고. 야, 일본 놀러 갈 때마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주식하면서 돈 좀 잘 벌지 않냐? 요즘 전 세계가 글로벌 증시가 호황이라서 막 아무거나 다 올라가던데. 친구 보고 일본 친구들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쇼 하면서 막 이제 막 젠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막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는 증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번 차트 보죠. 자, 암울한 우리의 차트. 그래도 막 코스피 다시 2천원 올라와서 여러분 막 화기기한 게 아니라 막 지금 막 희망에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탄핵 가결됐으니까 이제 우리 주식 다시 막 스타트 되는 게 아닌가. 글쎄요. 내일 모레 FOMC 회의인데 또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항상 주의를 하세요. 2000유로 올라온 게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빠지려면 1800까지 척 빠진다면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200포인트만큼 먹었겠는데 이건 지금 완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삼성전자 하나로 180만 원 만들어가지고 코스피를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개인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또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갑자기 2% 정도 확 쳤는데 그 다음날 내렸죠. 이게 정말 쓰레기입니다. 올릴 때 삼성전자 하나만 갖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삼성전자에 돈을 다 투입하느라고 다른 주식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 예상으로는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삼성전자가 180만 원 안 가고 다른 주식이 올라서 이렇게 올랐으면 모를까. 참 답답합니다. 2000 돌파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금리 인상을 항상 잘 생각하세요.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뭐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이렇게 다시 2000유로 한번 탁 올라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금리 인상만 하면 우리 증시가 이제 헐헐 나를 거다 했는데 금리 인상 탁 한다고 하고서 촥 내렸죠.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요. 자, FOMC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회의고 그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주의하세요. 그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닥은
막판에 이게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로 돈이 다 왔어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세상에 나는 보성 파워텍을 투시 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탄핵 가결되자마자 탄핵 가결되자마자 탄핵 가결되자마자 뭐 씨 보성 파워텍에 이거 봤어요 여러분? 와 나 이런데 수급이 이게 투신이 들어왔어요. 투신이 이런데 참나 참.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지금 기관이 정치 테마주에 몰빵을 했다니까요. 메인도 막 한 550억 사고 몇십억 사고 이러다가 이것도 월요일날 한번 팍 빼가지고 뒤통수 치겠죠. 조심하세요. 아, 참 아무튼 한국도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이제 글로벌 랠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하세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한번 툭 빼버리면은 이게 그때는 솔직히 이때 오른 건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너무 막 선물 매수를 막 1조 원 가까이 하고 이게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오버했어요. 뭐 물론 뭐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엔 좀 차분하게 갔는데 아, 참 그래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저 선물만 해도 지금 야간 선물도 오르긴 올라서 월요일에 일단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글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도 그렇고 진짜 쓰레기 같았던 게 저렇게 막 연일 신고가가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뺐죠. 계속 뺐어요. 왜 뺐냐? 여기까지 이제 왜 뺐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린 게 인지상정이죠. 자, 왜 뺐냐고 한미약품 갖다가 야, 이 새끼도 진짜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 자, 한미약품 보세요. 공매도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쓰레기인 게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약품 이번에 한미사이언스에서 뭐 계약 취소될 거라는 루머를 돌렸죠. 근데 그 루머 자체를 기관이나 외인이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공매도율을 봐요. 20% 넘게 찍었어요. 20% 넘게. 아, 원래 공매도가 높은 거가 아니라 원래 얘네는 지금 제약주 갖다가 아주 다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약주 사태 터질 때도 20 몇 프로 찍었는데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한미약품도 그렇고 다 노리고 있었어요. 자, 이거 말고 한미사이언스도 이 정도 찍었죠? 한미약품 보죠. 자, 한미약품도 보세요. 24%가 뭐예요? 24%. 최고치를 찍어놨어요. 공매도 최고치. 반토막 내놓고서 또 공매도를 최고치를 찍어놨어요. 그럼 얼마까지 뺄 거라는 거에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요. 나 그때 한미 사태 터졌을 때 바로 손절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뒤졌죠, 아마. 아, 참, 우리나라는 진짜 이래서 답이 없습니다. 지네가 악성 루머나 이런 거 다 퍼뜨려 놓고 공매도 치면 개인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지하실이 있고 여기서 또 지하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주식이. 이게 얼마예요? 아직 두 달 지났나?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 빠진 거예요.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60만원, 65만원짜리 주가를 30만원 밑으로 지금 한번 또 빼려고 하는 거예요. 졸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이런 나라에서 가치 투자 이런 거 솔직히 힘듭니다. 루머 자체를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인이 만들어 놓고 공매도 쳐놓고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된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도 같이 공매도 하자고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이거 막 상한하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오른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는 상한가 제한이 없는데요? 개인이 공매도가 되니까 너무 빠지면은 공매도 개인이 치다가 상한 들어오고 그래서 멈춘다니까요. 하루 100% 빠지는 게 아니라 100%까지 못 빠져요. 오히려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상한가 30% 바뀐 다음에 지금 우리 증시가 죽어나고 있잖아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뭐 한가 근처까지 가고 뭐야 이거 KJ 프리텍 뭐 이거 뭐 반대 매매 나왔다면 슈퍼게임들 반대 매매 나왔다면서요. 대주주 반대 매매 가지고 여기서 빠지고 60%가 빠졌어. 60%가 빠졌어. 이틀 사이에 60%가 나왔어. 만 원짜리 주식이 3,000원, 4,000원까지 왔어. 60%가 빠졌어. 자, 이거가 아니라 또 G스마트 글로벌. 이것도 반대 매매야. 요즘 반대 매매가 유행인가 봐요. 이거 진짜. 하긴 연기금이 막 자금 다 이탈하고 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데 G스마트 글로벌 이건 좀 이따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주가가 2만 원짜리가 중간 무슨 만 원, 15,000원까지 왔어. 3만 원 가까이 돼 주식이. 이게 반토막 나는데 두 달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몇 년 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상한가 30%가 더 위험해졌다니까요. 상한가 30% 하니까 서킷 자주 걸리고 그러는 거죠. 서킷 원래 한 몇 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게 올해는 벌써 3번 넘게 터졌어요, 지금. 참. 그리고 지금은 제약바이오에 우리 개인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수급이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답이 없어요. 미국도 지금 바이오 관련 바이오 제약이 뭐 마이너스 3.2% 섹터가 내리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잖아요. 얘네가 뭐 임상 1상하면 뭐 2상 3상이 취소될 수도 있고, 뭐 그거 다 해도 판매 허가받고 뭐 그랬는데 판매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저도 물론 그때 용진약품 크게 손절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복구하는 거 보면은 손절의 중요성을 여러분 정말 느껴야 돼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앞에 강의를 다 보세요. 제가 자꾸 앞에 거를 막 이렇게 계좌 보여주면서 하니까 이 진도가 너무 느리고,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면은 앞에 뭐 계좌 인증이라던가 묵은지 인증이라던가 그런 거 다 있으니까 바로 이 앞에 거만 보셔도 돼요. 이거의 바로 앞에 거, 그 광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종배를 했다고 막 보여줬죠, 여러분한테. 종배한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좌가 아니라 그 매매일지랑 한번 보시죠. 자, 이때 지수가 뭐야, 이거. 코스닥 뭐 1% 빠지고 이제 코스피도 막 빠진 날이었죠. 자, 이때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자, 인터지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인터지스를 제가 왜 매매했냐, 여기 막 자세히 매매일지에 써놨죠. 자, 매매일지에 제가 써놨죠. 왜 매매를 했냐. 물론 이건 이재명 관련 테마주입니다. 자, 근데 단기 과열 장치가 여러분 해지가 됩니다. 이런 공시까지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봅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고, 수급도 약간 있었고, 그러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물론 이건 단정 짓는 거 안 좋지만 전 금요일날 이걸 보고 종배를 꼭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예약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제가 그 2박 3일 일본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가 알아서 잘 팔렸네요. 욕심 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올라갔다 빠졌거든요. 자, 보죠. 그렇죠. 인터지스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월요일날 제가 출발을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흔들렸죠. 그 다음날 제가 때려 맞았죠. 한원 시스템. 자, 그 다음날은 지수가 우리나라는 빠졌는데 다른 나라 다 올라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또 오르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시간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샀으면 다 수익 본 날이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IHQ 사고 남은 돈을 한원 시스템을 샀는데, 한원 시스템을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신용 쓰고 뭘 했는데, 바보 같은 게, 이거는 1%밖에 안 오르는 주식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2%를 먹으려고 하다가 2% 이상 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결국 손절했어요. 근데 손절이 되게 빨랐죠. 1% 이내 끊었어요. 신용을 썼으니까. 참 근데 아쉬워요. 내가 욕심부리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매매가 정말 더 웃겨요. 매매일지 보셨나요?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날 저 또 손절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때려놨죠. 자, 저도 사람이라는 걸 이쪽에서 얘기했죠. 제가 뭘 매매했냐. 제이스테판을 매매했어요. 그것도 마이너스 4%. 이건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라서 마이너스 4% 때려 맞아도 별로 손실이 별로 안 커요. 이틀 연속으로 때려 맞았죠. 이거를 왜 매매했냐, 여기에 제가 써놨죠. 자, 이거가 매매한 이유는, 제이스테판을 매매한 이유는, 제이스테판이 어디야? 제이스테판을 매매한 이유는 그겁니다. 제이스테판이 이날 수요일인가에 이제 유증 가격을 결정을 해요. 차트 보면서 한번 보죠. 유증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수요일날 유증 가격을 결정을 하니까 슈팅이 한번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스테판. 그거를 생각했고, 이것도 거의 그냥 재료주 매매예요. 재료주 매매인데, 요즘 재료주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 아니면 별게 없으면 아예 안 가니까. 이거는 그냥 또 인터지스에서 내가 먹어가지고 했는데, 제이스테판이 여기서 슈팅이 나왔어요. 8% 정도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여기 8%에서 돌파로 들어간 거예요. 바보같이. 8%에서 돌파로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 갈짤고 1200까지 갈짤고 8%까지 아니고 여기가 한 1150인가 1155에 들어갔어. 분명히 수익권이었는데 여기만 먹고 나와도 되는데 여기 안 먹고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홀딩하다가 때려 맞았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때 여기서 바로 본절가에 이 정도에서 손절 한 이 정도인가 했거든요. 4%딱 했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종가에 더 빠졌고 그 다음날 또 빠졌고 또 빠졌고 난 마이너스 10% 이상 때려 맞았을 거예요. 손절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위에서 잡으면은 밑에 종가가 막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니까요. 위에서 그냥 오르는 거 잡으면 밑에 무조건 종가가 마이너스예요. 위에서 5%에서 잡으면 종가 마이너스 5%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는 특히. 내가 바보 같았어요, 이거는. 아, 재료 좀 해면. 그것도 내가 인간이니까 전날에 손절을 1%대 끊어봤잖아요. 그럼 약간 더 보자, 더 보자, 더 보자 하다가 마이너스 4%까지 갔어. 아, 바보 같아요. 자, 그래도 그 다음날 제가 정말 잘했죠. 그 다음날 매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날은 한 방에 다 복구했습니다. G스마트 글로벌. 필살기 썼어요. 하한가 따라잡기. 이건 정말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외인 기관이 양매수를 때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쳤냐면은 봤어요? 이거 G스마트 글로벌? 아, 내가 캡처를 하나 했어. 잠깐만요. 캡처를 했는데 G스마트 글로벌의 하한가가 5번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한가 간 종목은 그렇게 요동을 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위에 호가에다 걸어놨다 풀었다 걸어놨다 풀었다 하한가를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KJ 프리텍이랑 같이 있는데 이 자식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G스마트 글로벌. 시간에서도 계속 20만 주 갖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이러니까 와, 이게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봤는데 또 외인기관 양매수야. 들어갔죠. 왜냐면 외인기관이 한 40억 정도 샀으니까. 그 다음날 봤어요? 그 다음날 절대 못 따라잡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하한가를 만들어 놓고 시간에가 아니라 이거 동시효과에 하한가 만들어 놓고 밑에다 시간으로 판다고 20만 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들어가죠. 나는 그래서 소액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왜냐면은 누가 쫄리겠어요. 외인기관이 있는데 G스마트 글로벌이 있으면은 외인기관이 산 게 40억이 넘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10억 가까이 더 샀거든요. 시간에서 10억 가까이 더 샀어요. 누가 쫄리겠어요. 양매수에다가 개인만 털리고 누가 쫄리겠어. 얘네가 더 쫄리지. 저는 이거 최고가에 팔았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매매일지를 보여주면 여기서 또 이거 수익을 보여주면 한 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 바로 9% 하자마자 최고가에 거의 팔았거든요. 9% 하자마자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아, 이 스크린샷 보면 또 조작이라고 누군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체결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그걸로 보면은 또 스캘핑 친 거랑 합쳐지니까 자, 여기 주문 가격이 14,850원 하한가에 주문 걸었죠. 체결 수량 보면 에이 이거 갖다 체결했어. 너 이거 먹어봤자 얼마 안 됐구나 하면 또 놀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뭐 내 원금에 비해서 9% 먹은 거면 정말 잘했는데 또 놀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을까봐. 자, 12월 7일날 이렇게 샀죠. 12월 7일날 이렇게 샀어요. 12월 8일로 넘어갑니다. 자, 12월 8일 체결됐죠. 14,450원이랑 500원 둘 다 해서 체결됐습니다. 이게 판 거예요. 아, 이거 이쪽에 보면 또 다른 거하고 섞여서 보이니까 또 내 종배한 거랑 뭐 그때 이 한 거랑 이거랑 좀 섞이니까 아 종배가 아니라 이거 막 한 거랑 또 보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KJ 프리텍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 자식이 웃긴 거를 내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KJ 프리텍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갔어요. 얘는 하한가 갔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체결돼도 일주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한가에서 산 사람이 없었는데 G스마트 글로벌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한 20만 주 걸어놨는데 이걸 누가 사잖아요? 그럼 이거 또 걸어. 사잖아요? 또 걸어. 사잖아?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자전거래를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용했어요. 반응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거의 하한가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도 뉴스 떠가지고 이렇게 됐죠. 뭐 반대 매매였다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 죽어가지고 바로 또 하한가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30% 넘어요. 이쪽 빠졌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60% 맞았네요. 근데 G스마트 글로벌 자체가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 아니고 성장성도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할 건 그거였어요. 이거 그냥 장기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적금이나 그런 데다 돈을 다 때려 붓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투자금을 빼고 나머지 통장으로 막 다 예금이나 적금에다 다 때려 붓는 이유가 그렇게 돈이 한 몇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하한가 이런 거 간 종목 보면은 그냥 그쪽에다 풀 베팅을 때릴 수 있어가지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30%도 각오를 하고 이건 정말 연구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거 말고 G스마트 글로벌. 근데 그거는 종배한다면서도 솔직히 제가 좀 떨리긴 하더군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 근데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 수급을 믿긴 믿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그게 계속 밤에 잠이 안 오고 설쳤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서 또 한가 가면은 내가 막 한 300만 원 정배해도 그 다음날 거의 100만 원 때려 맞는 거 아니에요. 300만만 정배해도. 올라봤자 오르면 10%, 내리면 30%.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이거 바로 못 올라가요. 저항대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해프닝이었다 해가지고 조이스티처럼 상한가 가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장 자체가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에서는 다시 상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거 다시 저항대가 다다다다다다 생겨가지고 여기서 또 자전거래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기가 쉽게 힘든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네, 재무제표까지 꺼내서 보여줄 시간이 없는데 절대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수급이 이탈하고 있고 이거 쉽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풀베팅 또 진짜 크게 해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밑에서 담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역시 저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해야지. 12월 달 되면은 제가 말 일개도 써놨지만 친구들은 뭐 보너스 받으니까 회사원 때 저도 회사원일 때 보너스 받으면은 1월 1일 날 유럽 가는 비행기표 끊고 설날에 유럽 가는 비행기표고 추석 때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막 친구들 카톡 푸사진 같은 데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 에르메스 백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막 자기 보너스 자랑하고 그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락장에서 지금 죽어라 매매를 하는데 돈도 별로 못 벌고 있고 되게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진짜 크게 벌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거 솔직히 되게 떨렸어요. 그리고 9%까지 솔직히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올리다가 떨어졌다 올라다 떨어졌다 하면 이게 급등락 분봉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이 내가 맨날 2% 3%막 이렇게 벌면은 넌 그거밖에 못 보냐는데 지수가 좋으면 저도 10%까지 먹어요. 어차피 금액도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여드린 거지만 남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매매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틀치 손실 본 거 한 번에 다 벗고 있다 이걸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6개월째 계속 계좌 까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이러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계좌 까면은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틀 연속 때려 맞고 그냥 거기서 또 매매일지 안 올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날 또 때려 맞아가지고 슬럼프 와가지고 알아 누웠나 보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원래 손절을 하고 그날 바로 복구를 안 하고 이틀날이나 좀 있다가 복구를 시키는 스타일인데 유튜브나 이런 걸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한 이틀 때려 맞으면 거봐라 막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날 막 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망가져서 응급실도 갔대잖아요. 응급실도 가고 응급실을 간 게 몸이 아파서 응급실 간 것도 있지만 그 6시 넘어가지고 일반 외과 진료가 맞춰가지고 약 타려면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속도 쓰려가지고 갤포스 같은 것도 뭐 소화가 안 되고 기침 나오고 뭐 별의별 약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주식하다 몸만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영상을 그래서 찍는 거를 좀 자제를 할까도 지금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식 고수들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주식 초고수가 되면은 그냥 뭐 스캘핑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자유롭게 치면서 그냥 현금을 슉슉슉슉슉슉슉 그냥 주식시장에서 따올 수 있는데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고수가 돼도 주도주 복귀라던가 매매일지 매일 쓰고 원칙 다지고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해야지 안 그러면 계좌는 금방 파래집니다. 이건 정말 확실해요. 근데 블로그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막 전업에 대해 힘든 점을 딱 써놓으니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아마 그냥 알바생인 것 같은데 참 힘들게 사시네요. 새벽에 유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 이분은 주식을 안 하신 분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단탕님 얘기도 막 하시면서 뭐 월 1억을 못 번다고 하시는데 계좌가 인증된 게 몇 개고 투자대에서 1등한 거하고 투자대에 나간 거에서 계좌로 다 증명이 되신 분인데 본인은 이렇게 막 나한테 주식을 알려쳐 주신 분을 막 비꼬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좀 화가 나죠. 별로 댓글 안 달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써놨길래
단탕님도 물론 지금 요즘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매일 공부하시고 그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을 해줬는데, 이분 댓글 다 지웠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댓글을 또 한 10개 넘게 썼어요. 한 20개 넘게 썼는데, 지운 게 뭐냐면은, 다 댓글을 지운 게 뭐냐면은, 이분이 주식 고수 마세븐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게 여기 말고 여기 스크린샷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꺼내갖고, 주식 고수 마세븐이라는 분을 내가 알고, 내가 수많은 주식 고수를 만나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주식은 감각으로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써놨었어요.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감각으로 하는 거라고 막 써놨었어요. 이분이. 밤새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여기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다 싸웠었어요. 근데 이분 보고 내가 계좌를 까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본인은 얼마나 봅니까? 계좌로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한번 영상으로 계좌를 까보십시오 하는데 계좌를 못 간대요. 그리고 이분이 뭐 마하세븐이나 뭐 이런 다른 고수분이랑 만나봐가지고 뭐 같이 매매도 했대요. 내가 스크린샷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것까지 지금 꽈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주식 고수들도 매일 복귀나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정말 뻥인 게 마하세븐님이라던가 다른 분들도 다 그 복귀를 한다고 저 들은 게 있거든요. 보세요 잠깐만. 자, 이게 저 사람이 말한 그 마하세븐이라는 그 고수의 인터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독학에서 뭐 투자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 중에서,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새벽에 매매일지를 쓰거나 그런 게 뭐 없나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사람은 10년 동안 세계 증시와 업황 동황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세계 증시와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한다. 근데 저 남자분이, 그러니까 저 댓글을 다신 분은 그냥 감각적으로 스캘핑 쳐서 매매를 하지 뭐 이렇게 수급 시장이라던가 유가 선물이 이런 거 안 본다고 했는데, 본인 이 사람 다 본다고 지금 인터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 거 볼래요? 그 다음 거 볼래요? 자, 한 대표, 본인 이 사람 말한 한 대표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기, 중장기 투자 일지를 쓴다. 새벽까지 공부 안 한다면서요. 우리가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주식 고수라든가 뭐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봐가지고 아는데 저렇게 허풍 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것처럼 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봐봐요. 1000시간의 최고의 괴수 누구누구? 마하세븐님은 2014년이랑 예전에 했잖아요. 예전에 투자대 1등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2015년에 단탕님이 우승했는데 현존 최고수가 누군지 그건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무슨 장 끝나고 HTS도 켜지 않습니다. 방금 HTS 키고 세계 시황 분석하는 거하고 이분 인터뷰할 때 옆에 유가 선물이랑 모니터가 8대 있어가 유가 선물이랑 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거의 대다수의 고수들은 단연간의 경험과 감각으로 매매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감각으로 매매 못해요. 이게 주식이 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급등주 검색 보고 그냥 분봉 보고 매매합니까?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아는데 키움 2014년과 2015년에 키움 투자대회에서 마세븐이 우승할 때 재료주 하나 갖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그걸 감각으로 매매해서 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린 들은 게 엄청나게 많고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BNF 얘기도 했는데 BNF 얘기도 해가지고 뭐 지가 일본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척을 하더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나는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살다고 주말 일본에서 보내고 있는데 무슨 일본에 대해서 막 안 가본 사람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속으로 비웃었죠. 지금도 비웃고 있지만. 자, 그래서 나는 계좌를 이 사람한테 인증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마하세븐님이라던가 누구라던가 고수랑 직접 만나서 맨날 같이 매매를 했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잘하길래 이 사람들이 만나주는 거야? 계좌를 까보래요. 근데 본인 계좌를 인증하라고 하니까 인증을 못한대요.
그리고 계좌가 좋아야지 고수를 만날 수 있나요? 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거예요? 주식 고수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쪽지 보내면 만나줘요? 네이버나 팍스넷 같은 데 가서 쪽지 보내면 만나줄까? 절대 안 만나줘요. 쪽지함 닫아놓고 쪽지를 아예 차단시켜 놓습니다, 다. 고수들은. 이메일 보내도 볼까 말까고, 저만 해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사연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몇십 통, 몇백 통. 근데 제가 읽어가지고 뭐 일일이 답변 준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아무리 A4 용지 길게 써가지고 뭐 막 간절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해도 저 같은 하수도 안 만나줍니다. 근데 고수가 저런 사람 만나준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분 아마 허언증 환자 같은데. 참 진짜 저런 거 보고 여러분이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저는 저 계좌 인증해봐라 하니까 계좌 인증 못하겠다. 거기서 아예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댓글 달 가치도 없고 그냥 저대로 놔둬라. 망상을 하든 말든 그냥 놔둬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 다음에 여기 회원분들이랑 다 싸우고 그래서 댓글을 지금 되게 많이 지었어. 한 20개 정도 올라왔었는데 저게 왜 댓글을 저렇게 달면 안 되냐. 내가 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한테 주식을 알려준 게 있는데 아 김천재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끈 하잖아요. 나도 뭐 단탕님이나 나한테 주식 알려준 사람들한테 막 아 그 사람들 별론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도 불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홈페이지에서 수급호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다가 저렇게 딱 해보면 싸움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홈페이지는 여러분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뭐 싸움의 파이터 장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이터 장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트리트 파이터도 아니고. 거기서 막 싸우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요? 블루투스로 그 네이버 앱을 깔면은 알람이 띵띵띵띵띵띵띵 울리거든요. 운전하는데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띵띵띵띵띵띵 울리고 혹시 갤럭시 그 뭐냐 갤럭시 위치 뭐냐 갤럭시 그 시계 있잖아요. 갤럭시 기어 쓰시는 분 아세요? 알람이 오면은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아니라 그 손목시계로 진동 오는 거. 계속 손목시계에서 무슨 수전증 환자처럼 계속 진동와서 내 손은 떨리고 있고 운전 중에 계속 블루투스로 띵띵띵띵 저거 울리고 있고 아 핸드폰 만질 수도 없고 아 내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 내 진짜 집에 가자마자 차단한다 했는데 보니까 댓글도 싹 지우고 서로 이야기하던 사람들 갑자기 딱 사라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런 분은 이제 오면 무조건 차단할 겁니다. 저분도 차단시켰어요. 내가 그냥 봐서 여기에 좀 분란을 일으킬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자르고 삭제를 해야지. 남의 블로그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뭐 유료 카페도 아니고. 본인 계좌를 인증을 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식 고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식 고수를 어떻게 만날 건데요? 자기랑 레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중고등학교를 이런데 다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살았어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은 평수대로 놀아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수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놀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타워팰스나 이런 데 애들 사는데 네, 친구들 얘기를 해줄게요. 타워팰스나 중고등학교 때 이런 데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타워팰스가 없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애들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잘 살아요. 나는 그리고 급식 시대가 아니라 도시락 시대였어요, 여러분. 도시락을 딱 까면은 나는 그냥 보온밥솥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스팸이랑 뭐 이렇게 담은 거 3층짜리를 까는데 얘네들은 달라요. 이렇게 뭐 무슨 필통처럼 4인용 무슨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계단 형식으로 딱 이렇게 밥상이 딱 차려주는데 도시락이 딱 차려주는데 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와 무슨 스팸 너비아니부터 시작해서 쫙 있고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깜짝 놀란 게 보통은 학교에 어머니가 찾아올 때는 추리닝이라던가 평상복을 입고 애가 도시락을 놓고 왔어요 하고 막 찾아오는데 갑부찜이나 잘 사는 애는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밍크코트를 입고 왔어. 샤넬백에 밍크코트 딱 들고 와가지고 우와 저거 누구 엄마냐 막 이랬는데 와 갑부집 엄마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평수가 되게 넓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뭐 의사이다 뭐 그런 게 물론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올릴 수가 없는 게 중학교 때를 예를 들면 얘네들가 잘 사는데 공부를 못한다면은 미국이나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공부를 어차피 못하니까 해외에서 해서 그 다음에 더 뭐 할 수 있게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니면은 얘네는 학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평소에도 만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놀러 갈 때도 우리는 그냥 PC방이나 이런 데 가지 가서 그냥 레인보우 식스 이런 걸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노냐 진짜 서바이벌 장 가가지고 진짜 서바이벌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돈이 있어요 어린애들 중학생이 그러면은 돈이 있는 애들은 다 같은 부류야 같은 부류야
같이 잘 사는 애들끼리. 걔네들끼리 놀 수 있잖아. 우리가 낄 수가 없어요. 중산층이나 그냥 일반 좀 한 애들은 낄 수가 없어요. 그거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계좌가 증명이 안 되고 내가 쳐보면은 고수가 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해지면 이 사람 나한테 계속 물어볼 거고 계속 도와달라. 돈을 잃으면 나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막 찾아오고 종목 상담해달라. 종목 추천해달라. 귀찮은 일만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투자대에서 1등을 했고 나처럼 되게 잘하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최소 돈을 꺼달라거나 뭐 사업 제안을 하거나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게 뻔해. 주식쟁이들은 그냥 일반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이렇게 안 만나요. 주식하시는 분이랑 그렇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종목 상담에다 뭐 해달라 뭐 좀 도와달라 이러면은 짜증나죠. 그런 분을 매일 매일 만나게 되는데 저런 사람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이 사람이 뭐 대인관계가 좋으면 만난다는데 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친구라고 해도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그 주식 고수랑 친해.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식 고수가 거부를 합니다. 보통 다 거부를 하고 그리고 직접 같이 옆에서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주식하는데 절대 놔두질 않습니다. 왜 신경 쓰이게 옆에 강아지만 왔다 갔다 해도 짜증나가지고 강아지한테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는 게 주식시장인데 누가 옆에서 매매하는 걸 같이 보여주면서 그냥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답글이나 저런 걸 안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그냥 어그로 끌고 온 겁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었으면 본인 계좌를 깔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이다. 나도 투자대회에서 몇 등 했다. 그럼 이해가 되죠. 같은 투자대회에서 만나고 그랬으면 아 같은 고수끼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나 보구나. 이게 아니라 뭐 어디서 그냥 어그로만 끌고 있고 무슨 고수들은 감각으로 매매한다는데 내가 아는 고수들은 그건 뭔데요? 본인이 아는 고수가 누군데요? 한번 직접 데리고 와보세요. 영상통화 한번 때려보죠. 본인 계좌도 까고. 절대 대인관계 좋다고 해서 주식 고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가 좋아도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방법이 없는데 쪽지 보내서 쪽씨하는데 일씨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주식 고수는 감각으로 매매 안 하고 매일 주도주 복귀와 연습이라던가 시황을 읽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습니다. 시황을 읽고 항상 대응을 합니다. 감각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스캘핑 여기서 사서 여기 망하고 뭐 급등주 검색식 뭐 21선 매매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식이 오르고 지금 트렌드가 뭐고 테마가 뭐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절대 그냥 돈 벌 수 없습니다. 아, 이걸로 30분을 때웠네요. 자, 이제 배당주 갑시다. 아,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 저도 지금 주말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주말인데 낮에. 아, 낮이 아니구나. 5시 40분이구나. 아,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봅시다. 뭐야, 이거 지금 켜놨나? 자. 그리고 아니야. 자, 배당주 갑시다. 배당주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자, 잠깐만, 내 노트에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자, 여러분 그 배당주의 배당 기준일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뭔가요? 배당주를 어떤 분이 1월 1일부터 사가지고 12월 30일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당 기준일이 예를 들면 12월 31일이라면은 31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만 어떻게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 이번 연도 배당 기준일은 언제죠? 자, 12월 30일입니다. 배당 기준일. 왜? 휴일이니까. 그 다음날이 휴일이니까. 언제죠? 자, 맞죠? 12월 30일 휴일이죠. 자, 12월 31일이 휴일이에요. 12월 31일이 휴일이면은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12월 30일인데 내가 주식을 사봐요. 12월 근데 30일이 휴일이에요. 이날 휴장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마지막 날 하루 휴일이에요. 시장이 있어서. 그럼 12월 29일이 마감입니다. 12월 29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되고 12월 29일이면 어떻게 해요? 29일 날 주식을 산다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12월 27일 이틀 전에 사야지 3일째 되는 날 주식이 통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여러분이 주식을 사셔야지 12월 29일 날 주식이 있는 걸로 되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당 기준일이에요. 매년 달라요. 배당 기준일이.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배당을 받으려고 마지막 날에 막 주식을 사지 마시고 그 이튿날 12월 29일이 기준이니까 그 앞에 이튿날에다가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거는 일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당주를 여러분 되게 많이 꼬셔요. 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주라던가 뭐 맥쿼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고배당주가 있잖아요. 고배당주는 배당만 받고 외인 기관이 먹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먹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인 기관이 어떻게 꼬시나 볼까요? 자, 은행주 봅시다. 뭘까요? 우리은행 한번 보죠.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봅시다. 배당 기준일이 제 기억으로는 12월 30일이었죠. 그러면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을 보유하고 나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자, 12월 28일 날. 자, 배당 기준일이죠. 12월 30일까지 보유하면 이때 사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12월 29일 날은 주식을 팔아도 됩니다. 주식을 팔아도 돼요. 외인 기간이 있으면 주식을 다 팔아도 돼요. 왜냐? 그래도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왜냐? 그러면은 1월 4일 날 주식이 팔린 걸로 되니까. 자, 기준일을 지켰습니다. 일단 주식 기준일을 지켰고 이때 외인 기간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간이랑 외인은 먹튀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렸죠. 개인만 이만큼 샀어요. 주식을. 개인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배당 받고. 그 주가는 어떻게 됐다? 주가는 완전 빠졌죠. 자, 12월 달에 금리 인상 이슈를 한번 슉 올린다면 제가 은행주나 이런 배당주를 잘하는 게 주가가 너무 지지부대지예요. 빠질 때는 엄청 빨리 빠지고 오를 땐 더럽게 내려가지고 잘 안 해요. 이때 금리 인상 이슈로 물론 장도 안 좋았는데 배당 때문에 이때 살짝 어디냐? 1월 4일이구나. 이때 빠졌죠. 이때 29일 이렇게 해가지고 쫙 빠졌죠. 계속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배당 하나 받으려고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부터 장도 안 좋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걸 노리고 외인 기간 그때부터 판다니까요. 그리고 배당 딱 받는 날짜 된다. 그럼 계속 팔아요. 계속 파니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계속 빠져요. 배당 하나 먹으러 들어갔다가 물린 거야. 여기서. 뭐 9천 얼마야, 28일에 들어서 9,000원에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네. 8,400원까지 빠지네. 여러분, 뭐 배당주는 장기로 들고 가면 된다는데, 자, 물론 이쪽에서 올라갔죠. 근데 1월 4일날 뭐 했다? 뭐 중국 사이드카 걸리고, 우리나라 사이드카 걸리고, 뭐 시장이 되게 불안했잖아요. 여기서 또 손절 안 해준 것도 되게 문제입니다. 난 장기로 가져가니까 이쪽에서 분할로. 아니, 여러분 배당을 노렸으면 아마 돈 더 갖다 부었을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있다가 막 쫄려가지고 던졌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 또 올렸다가 또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척 하다가 이쪽에 탈출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이 이쪽에서 탈출했겠어요? 고작 100원 먹으려고 내가 들어온 게 아니다. 배당 먹자 하면서 막 하는데 물론 지금은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쫙 해서 올라왔는데 10,000원까지 넘었는데 이건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해도 손절은 꼭 하고 대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가만히 놔뒀으면 안 돼요.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자, 우리은행이 그랬으면 국민은행 볼까요? 국민은행인가? 기업은행 보죠. 기업은행도 똑같습니다. 먹튀합니다. 배당만 받고 먹튀해요. 기관 외인들이. 왜? 그걸 노렸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배당을 노리는 매매예요. 역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배당을 받으러 들어오면은 개인한테 다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이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다 흡수해 갑니다. 배당만 받고 먹튀하기. 그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저는 배당주 공략을 하면은 자, 배당이 있으면은 여러분 배당락도 아시죠? 예를 들면은 현대차는 배당이 1,500원 정도예요. 나 현대차 배당 받아봤는데 옛날에.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이 1,500원 정도다. 그럼 여기 한 3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락이 뭐냐면은 3호가만큼 배당이 빠지는 거예요.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배당락입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데 배당락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난 그러면은 배당을 받으러 일단 주식을 들어온 게 아니라 배당만큼만 먹자. 그럼 나는 어느 때 시즌 전에 들어가가지고 잠복에 있다가 배당
3호가만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대차나 이런 거, 현대차 옛날에 공략을 했던 거, 배당 시즌에 한번 공략을 했는데, 배당 시즌엔 말이죠. 그 전날이나 당일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기관애인들이 배수 위준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스윙 개념으로 잠깐 볼 때가 좋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때였나? 5월, 그러니까 12월 때 잠깐 한번 올랐었어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잠깐 내가 한 12월 21일? 21일 정도? 그때 한번 착 노려가지고 한번 먹고 튀었어. 언제 이거? 2016년 5월? 이렇게 해서 5월달, 2월달 계속 내렸는데 한번 이렇게 딱 내리기 전에 이게 배당이 있기 전에 이런 날인가 21일인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21일 날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21일 날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아마 매매일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일주일 전에 들어가면은 일단 배당을 먹으려고 개인이든 외인이든 잠깐 좀 꼬시기를 합니다. 보통. 물론 이때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잠깐 시장이 오른 거긴 하지만 제가 배당주를 공략할 때는 1주 전이나 2주 정도의 2주 전에 약간 쓰인 관점으로 종가 베팅 형식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3호가 이상 되면 팔았어요. 자, 그럼 배당을 1,500원을 받는 거였으니까 1,500원 이상, 한 주당 1,500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배당 받은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똑같게 되는 거죠? 맞은 거죠?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당량만큼만 먹고 튀었어요. 안 튀었으면 어떻게 돼서 계속 내려갔어. 1,500원 배당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계속 빠져가지고 손절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배당주 공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외인 기관은 이쪽에서 던지거든요. 여러분이 배당 받는 거 보고 이쪽에서 던지거든요. 그럼 나는 얘네보다 더 빨라야 돼. 얘네보다 한 주 더 먼저 가가지고 잠복해 있어야 돼. 짱 박혀 있어야 돼요. 거의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당 끝나면은 기관 외인들이 던지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다른 거 이제 다른 섹터를 매매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배당주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은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시면 S-오일이나 이노베이션 회사 경영 악화가 됐죠? 어떡하겠어요? 석유값이 내리는데 회사가 수익이 날까요? 지금이야 물론 수익이 나죠. 그래서 회사 수익이 작년이나 2014년도에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배당을 못 줬어요. 원래 고배당주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이상하게 주식을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뭐 고배당 저PBR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니까 매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자, 위기가 올 때마다 사라 하는데 아무거나 막 담지 마세요. 이게 고배당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배당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배당을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 보면은 그냥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 물려. 마이너스 10% 정도 물리면은 배당이나 먹어야 겠다 해서 이거 허송세월 기다리다가 보면 마이너스 40%까지 가고 이번에 뭐 트럼프 때문에 뭐 찍혔다는 사람들 계좌 보면 마이너스 40% 기본이더구만요. 마이너스 얼마냐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 하길래 그거 얼마 투자했냐니까 1억 좀 넘게 투자했다고 하길래 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식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하니까 나도 소액으로 하는데 하니까 그 사람은 은행에 넣어봤자 어차피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은행 이자보다 더 벌려고 했대요. 분명히 그 사람들 계좌에 보면은 처음 들어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더 먹을 2% 3% 이상 먹을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은행 이자보다 더 먹어야지 했는데 더 갈 줄 알고 못 팔아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40%까지 온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식할 때 진짜 욕심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루 1% 2%만 먹어도 한 달이면 40% 된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신용 쓰고 뭐 그래가지고 원금 대비해가지고 수익금 100% 200%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맨날 상한가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배당 뭐 저PBR 이런 것만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재료나 테마주에도 휩쓸릴 수 있고 주식 처음 시작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보니까 프로게이머에서 옛날 그랜드슬램 달성한 이윤열 씨가, 저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봤는데 이윤열 씨가 주식으로 7억을 날렸대요. 뭐 프로게이머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도전하다 날렸다는데,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방송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거기서 뭐 종목 추천 보고 뭐 이상한 거 하다가 다 날려먹었대요. 10억 넘게 본 사람이 순식간에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대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자기 자신의 투자 판단도 틀려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돈 다 날려먹고 그런 거면 진짜 안타까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때 제 영상을 미리 봤었으면은 주식에 대한 무서움이라던가 최소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걸요. 저는 이거 사라 저거 사라가 아니라 이걸 조심하세요 저걸 조심하세요 하지 마라 하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을 줄여주는 강의지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종목 추천 자체가 없잖아요. 일단은 참 안타까웠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 중간 배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간 배당이 뭐 있죠? 뭐 현대차나 이런 게 있었는데, 중간 배당이 여러분,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중간 배당을 해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중간 배당 언제 해주냐면은 주가가 너무 내려갈 때, 주가가 너무 밑을 곤두박질 칠 때, 예, 현대차, 포스코. 왜냐면은 이게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 주가 방어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중간 배당을 실시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올랐다고,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중간 배당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막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막 그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 주주 환원책으로 또 뭐 할 수 있겠어요. 중간 배당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오르면 어쩌죠? 예,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 때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내려가죠. 보성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다? 주가가 오르면 예, 대주주가 먹튀하죠.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조선소 사업 터지기 전에 예, 한진그룹이나 다 있었죠. 주가가 악재라던가 뭐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다 팔아먹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진국과 다르게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 게 없어요. 중간 배당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기업 실적이 막 좋아지거나 설레림 가지면은 익절 손절도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막 곤두박질 밑으로 곤두박질 쳐. 왜 그러겠어요? 기관 애인이 공매도 쳐놓고 공구리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레림 이런 건 주식하면서 자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신고가 랠리를 할 때도 지금 반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대감이나 설레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금전적인 거 말고 저도 주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에서 좀 설레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 배드민턴 대회 막 나가고 그 동영상 봤죠? 일본 배드민턴 대회. 저 일본 고딩들이랑 열심히 분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풀세트 아예 그냥 경기 동영상 자체를 올려드렸어요. 분투했습니다. 자, 일본에 갔는데 제 동생, 그러니까 제 진짜 친동생이 아니라 저보다 한 10살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예요. 아쉽게도. 걔가 막 길 가는 일본 이쁜 여자들도 있고 막 사진 찍어보고 싶다 뭐 하면서 말도 걸어보고 싶다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두근거리면서 설레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본인 게 너무 재밌다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설레림 같은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나도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옆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말도 걸어보고 싶고, 같이 뭐 여회하면서 뭔가 좀 친해지고 싶고, 뭐 그런 설레림 같은 게 되게 있었고,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이제 30대 넘어서 이제 30대 돼서 이제 뭐 나이를 들다 보니까, 하도 뭐 소개팅 실패라던가 뭐 이런 좌절 같은 걸 많이 겪어보니까, 이제 어느새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뭐, 말했잖아요. 데이트 같은 걸 해도, 영화관은 혼자 가면 좋은 좌석 많은데, 두 명이서 가면 뭐, 이상한 좌석밖에 없고, 난 정말 무서운 영화 보는 거 무서워하는데 옆에 여자 있으면 괜히 무서운 장면에서도 고개를 안 돌려야 되고, 슬픈 장면 있으면 울고 싶은데도 옆에 누구 있으면 울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되게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지더군요. 두근거림이나 설레임이 없었는데 주식하면서도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되는 것 같아요. 포기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젊은 동생은 아직 활력이 넘치니까 일본어를 못해도 막 말도 걸어보려고 하고 이것도 도전해보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주식으로 치면 아직 깡통을 안 차본 사람인가 차본 사람의 차이겠죠. 자, 배당주는 그리고 배당주는 또 수급이 없는 배당주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게 막 보면은 수급이 없는 배당주가 뭐 있죠? 요즘 제약주가 대부분 그래요. 제약주 여러분 다 물려가지고 지금 배당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당락 빠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고 배당만 보고 정말 버티면 안 됩니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진짜 개잡주잖아요. 막 하루 1%도 안 오르고 0.5%, 0.5%막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락장이라던가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갑자기 쫙 빠지고 무슨 코스닥 개잡주처럼 쫙쫙쫙쫙쫙 빠지잖아요. 위안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악재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빠진단 말이에요. 대양주가 밑으로는 잘 빠지는데 위로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난 진짜 사람들 보고 놀란 게 마이너스 40%막 이렇게 계좌 찍혔는데 이거 손절한 애가 뭐 있냐니까. 야, 상한가 한 번만 먹으면은 플러스 30%고 상한가 두 번 먹으면 다 복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내가 처음에 첫 강 시작할 때부터 말했죠. 자, 여러분 계좌에 HTS 있는 마이너스 40%는 진짜 마이너스 40%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 만원의 종목에 마이너스 40%면 6,000원이 됐어요. 자, 6,000원에서 6,000원이 다시 저걸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6,000원이 다시 저걸로 복구하려면 6,000원이 된 주식이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67.5%가 돼야 돼. 67.5%가 올라야지 마이너스 40%가 만원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만원이 되는 거예요. 상한가 한 번 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대형주는 상한가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주식 발행수가 많아서. 너무 유통 주식수가 없는 걸 해도 안 되지만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걸 해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애가 상한가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30%를 바뀌어서. 뭐 그 형이 들은 종목이 뭐 보니까 뭐 신세계 뭐 이런 거 면세점 때문에 잠깐 한 것 같은데 면세점 이슈가 터졌어도 상한가 못 간 게 그런 종목들입니다. 절대 무거운 종목 못 가요. 그렇게 한 번 빠진 종목은 죽어도 못 갑니다.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터질 일이 뭐가 있어요. 상한가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는데 안타깝더군요. 계산이 마이너스 40%니까 상한가 한 번이랑 10%만 오르면 된다. 아니에요. 상한가 두 번 터져도 본전이 안 되는데. 안타깝더군요. 안타까워. 아, 참. 그래서 손절이나 그런 걸 좀 정말 중요시 해야 돼요. 고배당주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고배당주 배당 받으면 뭐예요? 주가가 이미 막 죽 써가지고 배당 이상으로 손실을 보는데. 계속 배당락으로 빠지고 그러면은 또 안 되고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뭐 한국전력을 보고 20년 전에 이걸 샀으면 주가가 두 배 되고 정말 좋지 않았겠냐 뭐 이 말을 하대요. 주가가 20년 전에 얼마인 줄 알았어요? 2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20년 전이 아니라 처음 했을 때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래요? 주가가 IMF 이전으로 가볼까요? IMF라던가 뭐 이럴 때도 주가가 얼마야? 처음 어떻게 나? 가주세요. 연봉. 이때 2만원, 29,000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95년도에. 29,000원 주식이 지금 4만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25,000원? 여러분, IMF 이전에 어땠죠? 예. 쌍쌍바, 그리고 쭈쭈바 하나에 50원이었어요. 하나에 50원. 그 당시에 2만원은 거의 10만원 가까이 수준이었어요. 50원.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1650원인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2,000원이 안 됐던 시급이에요. 한 달에 뭐 신문 배달 뭐 잘하고 해봐야지 30만 원이었어요. 알바를 잘하고. 공무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90 몇만 원? 95만 원도 안 됐고. 뭐 우리나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2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주가가 2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막 몇천 원 했던 게 지금 막 4천만 원, 막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 아니 30년인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4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좋은 주식일까요? 나쁜 주식일까요?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주식을 안 사는 게 나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 4만 원이 된 게 거의 작년 정도 됐어요. 작년에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뭐 레포트도 칭찬 나오고 뭐 전기값 뭐 하면서 수혜주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해서 4만 원까지 왔지. 결국 별로 그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부터 샀으면 얼마나 벌었을까가 아니죠, 여러분. 차라리 삼성전자 이런 거 샀으면 몇십 배, 몇백 배로 벌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대 샀어요. 이건 진짜 이런 주식은 진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2만 원에서 4만 원 되는데 이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내서 그 당시 2만 원의 가치가 얼마인데요. 쭈쭈바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사도 쭈쭈바 10개를 사도 쭈쭈바 10개를 사도 500원인가? 하나에 50원이었으면 곱하기 10하면 얼마죠? 500원이네. 500원에다가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 20개 사도 1000원. 쭈쭈바 20개를 1000원에 살 정도였는데 아휴 2만 원이면 진짜 치킨도 몇 마리를 먹었어요. 옛날에 치킨 한 5,000원, 4,000원 했잖아요. 그런 시절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고배당도 받고 뭐 주가도 2배 올랐으니까 옛날에 샀으면 대박 아니었냐. 왜 저런 주식을 보고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당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막 주가가 막 하락장 오고 그러면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이쪽으로 돈이 몰린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상승장이 되잖아요. 제약주라던가 뭐 다른 거 뭐 게임주 산타랠리 같이 뭐 이렇게 랠리 시작하잖아요. 얘는 또 밑으로 쭉 빠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락장 때 올랐던 주식은 상승장에 빠지고 왜냐면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섹터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다른 뭐 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여기 있던 섹터에 돈이 빠져서 다른 섹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장에서 오른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하락장에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얘 막 한 2, 30배 또 더 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탁 밑에서 잡아가지고 더 먹고 말지. 이런 종목 지지부진하고 계속 방어만 하는 종목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배당 먹으려고 가만히 기다린다고요? 속 터집니다. 차라리 안 먹을래. 배당해봤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1년에. 참 그래서 주식을 참할 때 배당 주식을 배당만 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배당만큼만 여러분 먹고 빠지세요. 그냥 12월 말쯤에. 그게 진짜 그게 최우선입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최선입니까? 예, 최선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지금 1시간 좀, 1시간 넘었다. 자, 빨리 끝내자.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좀 됐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게 주말에 이게 뭐 하는 거냐, 나가지도 못하고. 자, 배당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자, 배당은, 기산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배당주기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연도마다 다릅니다. 그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제외.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30일이나 30일이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며 그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마이너스 이튿날에 주식을 사야지 D- 이튿날에 주식을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배당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거나 회사 경영이익이 악화될 경우에는 배당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절 불량이라고 쓴 거야? 내가 불량이라고 쓴 거야, 저거. 손절 물량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뭐가 있을까? 뭐, S홀도 있지만, KT는 올해 800원 배당 주던데, 한 번 안 줬던 것 같아. 이렇게 배당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딱, 주가가 지지부진해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배당마저 안 준다고 딱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투매가 나옵니다. 개인이 던지는 게 아니라 기관 외인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때. 자, 손절 물량이 시장으로 출몰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3번 중간 배당은 꼭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중간 배당이 작년에 있었다고 해서 올해도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중간 배당의 대부분 주가가 내려가서 주가 방어 차원에서 기업에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포스코. 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져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가가 너무 빠졌을 경우에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고 원래 배당 있는 주식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중간 배당을 노리고 솔직히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고
솔직히 작년에 줬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 중간 배당을 주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4번 배당주는 배당락이 존재한다. 자, 배당을 받은 만큼 배당을 받은 만큼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만 노린다면 배당액만큼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 5번 수급이 있는 배당주를 노려라. 자, 기관인이 사지 않는 배당주는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이라서 움직임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식에 들어가면 물린 다음에 배당이라도 받자 버티면은 배당 받으려다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래사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6번 고배당주의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다. 자, 고배당주일수록 위로 잘 안 오르는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나 하락시에는 코스닥 개잡주처럼 정말 밑으로 잘 빠져요. 그리고 하락장 초입에는 물론 배당주로 몰리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하락장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주식도 투매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에 돌입되면은 배당주는 소외가 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딱히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배당주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물리면 배당이나 받자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자, 일단은 1시간 넘게 찍은 것 같고 지금 1시간 6분이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